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케빈입니다. 자, 뭐뭐만 먹으면 평생 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간염, 간경화, 간 수치 이상, 만성 피로, 담낭 무록, 담낭 결석, 담낭 용종 이를 셀프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뭘 먹으면 간이 건강해질까요, 평생? 자, 보십시오. 자, 뭔가를 먹고 있죠. 자, 이게 아티초크라는 식물인데요. 이 간에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야, 밀크시슬도 보면은 이게 엉겅퀴의 이제 성분인데요. 엉겅퀴는 간경변, 알코올성 간경변, 바이러스 간염, 그리고 독성 간염 등 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자, 실험에서는 실리마린이 간경변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이제 밀크시슬 먹고 또는 엉겅퀴 달여 먹고 아티초코 먹으면 이제 평생 간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네. 간에 대한 문제, 구조약에 대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유혹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진 절대 않겠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지만 구조약 구조약 측면에서 보면 구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런 약들을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살짝 그렇게 쓰긴 했지만 여러분 구조약 공부하시는 분은 무어 먹어서 뭐가 낫는다 이런 것들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구조의학을 웬만큼 마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당연히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 중에 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위장이나 소장, 대장이 문제라고 착각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다. 또 가스가 많이 찬다. 복부가 팽만하다. 이 명치 부위가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분들 많지 있죠? 누르면 너무 아파요. 트림이 하고 싶은데 트림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이 위를 괴롭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장약을 먹는 대신 간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간이 이 인체 정중앙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시면 간이 반절을 넘어와요. 그죠? 이 거의 이쪽 반대쪽 젖꼭지까지 가 있죠? 그래서 간이 이 간두 부위가 좋지 않으면 이 위장을 또 압박을 해서 이 위장이 트림이 나오니까 여러분 트림이 이제 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위가 나쁘구나 생각하는데 이 부위가 간 머리가 있죠? 간 머리 부에서 압박이 되면 이 위장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트림이 나오고 이쪽이 답답하고 복부에 가스 차고 명치가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분들이 위가 쓰리다, 위가 아프다, 위 경련이 있어요, 위 하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장 쪽에 대한 한약을 써줬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저는 항상 간약을 썼어요. 간약을 써주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간이 편해지고 피로도 풀리면서 이해 가시죠?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내 간을 잘 살리는 방법은 밀크시슬 먹고 우루사 먹는 게 아니고요. 이 간이 여기는 장기들은 전부 다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위장도 이렇게 꿈틀꿈틀 연동 운동 분주로 이런 거 하죠. 소장 대장도 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죠. 심장도 움직이죠. 폐도 움직이죠. 간이 꿈틀꿈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이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폐 호흡에 의해서 폐가 얘를 눌러주거든요. 그리고 횡격막에 의해서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또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간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폐 기능이 좋아서 위아래로 5cm 이상 움직이거든요. 맥시멈. 그리고 5cm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크니까 이만큼 간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그럴 때 간의 운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간으로 들어가는 피가 잘 들어가고 또 간에서 빠져나가는 피가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간 내부에서도 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간의 운동성을 확보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숨이 작고 이렇게 들숨날 숨이 작으신 분들 있죠. 호흡이 잘 안 되고 숨이 답답해요. 그런 분들 100%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간의 문제, 위장의 문제가 이 횡격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커지고 편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으로 가는 동맥 같은 것이 잘 전달돼야 되고요. 자, 또 빠져나가는 정맥도 잘 전달되고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간을 또
지배하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 뒤에서 나옵니다. 이 등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등뼈가 틀어지지 않고 잘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간실질 내부에 이 안쪽에 보면은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혈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기생충이 잘 들어가 박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석 같은 거,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것들이 또 기생충 담석, 노폐물이 쌓인 뭐 칼슘 담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청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 청소를 하죠. 그래서 주기적인 구충과 주기적인 간 청소를 해주면 여러분 간의 문제에서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간염이든 간경화든 간 수치가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해주고 또 만성 피로가 있어서 기운 없는 분들도 당연히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서요. 간이 움직일 공간을 확보해주고 아까 얘기했죠. 간이 5cm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피와 신경 전달을 잘 해주면 간은 춤을 춥니다. 여기 보시면 간이 여기 있고 간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연수에서 제가 미주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심장이라든가 폐, 위장, 췌장, 그죠? 이쪽 방광까지 전부 지배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폐 기능이 좋아야 위아래에서 그 숨을 쉴 때마다 간을 눌러줬다 떼줬다 하기 때문에 5cm씩 움직여서 간이 잘 운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간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폐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연수가 나오는 이게 두개골 여기 있고 눈이 이쪽 있고 뒤통수 여기 있거든요. 여기 뒷목을 항상 뒷목용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머슬러 처음 만들었을 때 뒷목용과 앞목용만 판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뒷목용 하나 하고 나서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뒷목만 풀었는데 어떻게 전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죠라고 모모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뭐냐? 여기를 풀어주면 이 부위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이쪽이 심하게 눌려있었던 분이죠. 많이 눌려있었던 분일수록 효과를 빨리 보는 거죠. 전신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건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연수가 압박을 받는 경우에는 이 심장 박동부터 호흡부터 위장 뭐 췌장 이런 다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뒷목을 푸는 것은 뇌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간을 봅시다. 이쪽 간을 보면 이 흉추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3, 4, 5번 정도가 간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척추형을 대고 누우란 얘기죠. 그러면 일단 간으로 가는 신경은 1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뒷목용과 척추형을 가지고 여기 풀고 여기 풀면 돼요. 척추형으로 뒷목하기는 어렵고 이걸로 등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좀 필요하고요. 간도 피를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경 전달 된다 그러면 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 피를 잘 먹으려면 심장에서 잘 피가 와서 이렇게 가야 되죠. 간 동맥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간은 또 다른 장기와 다르게 이 그 소화기라든가 이쪽에서 올라오는 간 문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정맥 합쳐가지고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간을 치료할 때는 이 간 문맥의 내용도 같이 봐야 돼요. 대부분 동맥으로 들어와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영양소가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 문맥은 이 대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독소가 같이 올라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암이나 대장암이 서로 이렇게 금방금방 그 전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렇게 서로 간 문맥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응가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독소들이 항상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 있고 또 방귀 많이 끼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 방귀 안에 전부 여러분 황화수소 같은 아민이라든가 인돌 같은 그런 독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독성 가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여기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또 해독시키기 위해서 간이 죽어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간이 해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간세포가 동시에 해독과 동시에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간은 3일 만에 전부 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강한 재생 능력이 없으면 간은 문제가 와서 금방 죽게 돼요. 쉽게 말해서 떡볶이 같이 먹었는데 친구가 죽었어. 어제 저희가 울랄라 치킨을 시켜서 그걸 하나 뜯어 먹었는데 이 간문맥의 독성 때문에 간이 일을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척추형 머슬러로
심장이 지나가는 3, 4, 5번, 또 간도 4, 5, 6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등을 딱 대고 누워 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틀어진 것 자체가 심장이나 폐나 간으로 또는 위장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척추형을 가지고 등부터 쫙 내려서 지압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담낭도 아주 조그만데요. 이것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죠? 간의 부속기관, 간의 부속기관인 담낭의 문제는요, 모두 간의 문제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낭에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나는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과 담낭을 따로 분리하시면 안 되고요. 담낭 자체를 문제를 삼다면 담낭은 기생충만 조심하면 됩니다. 또 간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담낭 질환이 있어서 슬개를 떼내신 분들은 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간 청소는 반드시 담낭이 존재할 때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이렇게 간 실질 내부도 간을 잘라보면 내부에 촘촘한 동공이 많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런 관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모식도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몇 줄을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전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콜레스테롤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 같은 거 또는 노폐물 같은 거 또 안에서 그 결석이라든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죽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이게 결석을 이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런 간문부 여기를 막기도 하고 그래서 담낭은요 암도 잘 걸리잖아요. 담낭암, 담관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담낭이 문제가 와서 담낭 쪽에 문제가 왔다. 무슨 결석이 있거나 담관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무조건 나는 간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낭은요 이 담석 이 안에 있는 담석 여기에서 막히기도 하고 여기서 막히기도 하고 그러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낭은 담석과 기생충의 문제로 발발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구충을 해야 되겠죠. 담석은 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간 청소가 맞네 안 맞네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해보신 분만 알아요. 간 청소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물생선 날로 먹으면 담관암 생길 수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한 거거든요. 자, 이분이 지금 이 기사가 뭐냐면 뉴스가 뭐냐면 이 빙어를 갖다가 생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간데스토마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빙어를 낚아서 또는 송어, 민물고기죠. 송어, 은어 이런 걸 단 한 번이라도 생으로 드셨다면 그분은 100% 간디스토마, 간 흡충에 걸리신 분입니다. 본인 몸에는 간디스토마가 지금 수십 년째 알을 까고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먹었는데 내가 간염이라든가 간경화가 있다. 그럼 100% 이분들은 구충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빙어를 생으로 얌얌 하셨으면 100% 간디스토마. 이건 과장하는 게 아니고 2016년인가요? SBS에서 국내에 있는 일급수 그 모든 일급수부터 붕어까지 전부 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갈았어요. 다 믹서로 갈아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1급수든 뭐 2급수든 3급수 상관없이 모든 우리나라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예전에 구충제 한잔 할 때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단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여러분 특히 생으로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 몸에 지금 아직도 간흡충이 걔들은 이 몸에 들어가면 수십 년간 알을 까고 생존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간에서 피를 쪽쪽 빼먹으면서 그 간경화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디스토마가 있으면 간세포가 스스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기생충을 둘둘 쌉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져요. 그것이 간경화의 또 중요한 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충하는 거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꼭 구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의 운동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자, 횡격막과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인대라고 써 있죠. 인대. 간상인대, 왼세모인대 뭐 이렇게 낫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대가 어디에 붙느냐? 어떤 관절과 붙을 때 원래 인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횡격막과 붙어요. 횡격막이 이렇게 여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자,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내려가죠. 숨을
후 하고 내쉴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르고 내릴 때 이게 많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높이 차이가. 이럴 때마다 간이 여기 붙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나게 여기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의 운동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이 횡격막이 건강해야 돼요. 횡격막이 문제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복식호흡 또는 흉식호흡, 복식호흡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흉식호흡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흉식호흡이 제대로 해서 숨을 이렇게 여기서 쉴 때 점선처럼 이렇게 숨이 들쑥날쑥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흉곽이 틀어지고 이 늑간 근육이 굳으면서 이 흉식호흡이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횡격막과 간과 동맥, 정맥, 문맥을 같이 이렇게 케어하셔야 됩니다. 아까 폐의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의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폐와 폐 기능을 또 강조를 했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경추에서 시작하는 횡격막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목에 3, 4, 5번이 이렇게 해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닿습니다. 보통 신경은 그 근처에서 오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이 발달이 원래 이게 원래 붙어 있다가 이렇게 태아 때 발달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경추에서 횡격막 신경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 틀어진 분 많죠. 특히 2, 3번이 많이 틀어지면서 그래서 호흡도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횡격막, 그죠? 여기 횡격막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간이 여기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간으로 동맥과 정맥이 잘 빠져나가고 등 뒤에서는 간신경, 또 간 내부 실질이 건강해지고 구충을 잘 하면 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뭘 먹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먼저 하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먹는 약도 또는 건강기능식품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목용으로 이 앞쪽 여기 있는 부위를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이 부위는 깊숙이 압통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여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열심히 이걸로 지압봉으로 깊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내려가는 라인도 많이 풀어주시고 이 부위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안목용을 통해서 간이 위치 여기 보면 이 흐릿하게 간이 이렇게 돼 있죠. 간이 여기 중심선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간이 위치한 오른쪽 유두 밑에 여기 부위에 크게 위치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앞쪽뿐만 아니라 이 옆에도 돼 있기 때문에 또 뒤까지 앞, 옆, 뒤를 전부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유두 밑에 갈비뼈 부위와 옆구리, 특히 이 뼈 있죠. 뼈와 이 늑간 여기 사이사이 여기 횡격막도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위까지 압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 나쁜 분들은 여기 툭 치면 그냥 으악하고 쓰러집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쳐도 전 지금 아프지 않거든요. 예. 들리십니까? 예, 제가 몇 굴 친 건데 간염 있는 분들 여기 치면 엄청 아파요. 이쪽도 누르면 되게 아프고요. 그래서 이 부위 여기까지 다 확인해서 이 넘어서까지 확인해서 압통을 전부 안목용 모슬로로 전부 다 지압을 해주시면서 특히 이 오목가슴 있는 부분을 많이 지압해주면요 위와 간이 동시에 편해져. 여기 압통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누르시되 요 하나로 여기를 깊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트림도 많이 줄고 속도 많이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머슬러 지압 포인트는 제가 제 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으로 가는 신경을 자유롭게 해주고 간으로 피가 잘 가게 해줘야 됩니다. 간의 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폐와 횡격막이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운동성이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안목 하라고 그랬죠. 안목 3, 4, 5번 경추 3, 4, 5번 있는 안목 쪽, 그 다음에 등, 척추 지압. 왜냐면 이것은 등, 척추는 폐와 심장과 횡격막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장 대장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노폐물이 잘 걸러지고 비워져야 된다. 제가 복부 지압 하면은 배에서 방구 소리 뿡뿡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 기능이 좋아지면 거기서 노폐물이 가스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나쁜 분들을 특히 간이 많이 나빠진 분들은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장을 한다든가 이런 복부 지압을 또는 복부 온열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자체 내부 실질, 간 내부에 그죠? 혈관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간 청소와 장 해독, 구충을 하셔야 됩니다. 구충 방법은 케빈 디스토시드를 쳐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간 청소도 케빈 간 청소를 치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해독하는 건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뭐 주변에 이게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염이 심한 분들은요, 구충을 하시면서 간 해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서 그거를 1년 내내, 그러니까 총 1년에 12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일단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해독하고 나면 또 이런 체형을 잡아서 간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간을 더 바로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 더 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제가 다음에 몸 전체를 한번 더 훑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위까지도 해주면 더 좋아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